우리 남편은 헬스매니아입니다. 2018년 추석 며칠 전 부모님 산소에 성묘 갔다 오는 길에 숨이 차 계단을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다음날 집 근처 2차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심장 초음파 후 바로 관상동맥에 스텐트 3개를 시술하였습니다. 술은 체질상 마시지 못하지만 40년 피우던 담배를 바로 끊고 생활 습관을 180도 싹 바꿨습니다. 금단 현상을 이겨내는데 참 힘들어했고 히스테리도 많이 부렸습니다. 이때가 남편이 54세였습니다. 안 먹던 약을 한 손 가득 먹게 되니 무기력감에 낮잠을 안 자면 버티어내질 못했고 밤에도 몇 번이나 깨어 온몸을 주물러 달라고 수개월 동안 반복하며 처음 한 스텐트 시술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좋아하던 삼겹살, 야식, 라면, 믹스커피 등 회복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음식은 멀리하고 주로 아파트 앞 산을 산책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해 점차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했을 때 2일 입원에 병원비는 1,300만원 가량 나왔고 의료보험의 혜택받아 저희가 낸 병원비는 300만원 정도 됐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험 3개에서 진단비 등 2억 원 가량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건강이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약 6개월 뒤 2019년 2월 남편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주치의 선생님께 스텐트가 잘 적응해 있는지 조영술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결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웃으며 조영술하러 들어간 남편은 이전에 했던 3개보다 위쪽 제일 두꺼운 혈관이 막혀 스텐트 1개를 또 시술하고 중환자실로가 그날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음식과 생활습관 싹 바꾸고 항산화 영양소 꾸준히 섭취하고 약 꼬박꼬박 챙겼는데 혈관이 왜 또 막혔을까? 이런 의문은 저희 가족에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남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조마조마하며 생활 습관을 최상으로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술했을 때는 병원비가 300만원 가량 나왔고 저희가 낸 금액은 의료보험 혜택받아 100만원 좀 넘게 냈습니다. 개인 보험 3개에서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이 나왔습니다. 그해 여름에 저희는 요식업을 크게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가스불 앞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만큼 스트레스와 가스불 앞에서 생활하는 날들이 더 많아졌지요. 그래도 매일의 식습관과 약은 빼먹지 않고 운동과 병행하며 지키고 있었고 2021년 분점을 내어주고 유통까지 같이 하며 더욱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해 가을 자주 소화가 안 되고 어깨도 아파 내과와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 등을 계속했고 컨디션 난조를 보였지만 과로로 인한 것일 뿐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재활의학과에선 오른쪽 어깨 통증은 심장 관련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2차 병원에 정기검진 갔다가 혈액 검사 결과 조영술을 다시 하였고 조영술 도중에 위급해져 3차 대학병원에 구급차로 옮겨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선 관상동맥에 풍선을 불어넣고 근처의 모든 혈관에 막히지 않게 약을 싹 발라놓았다고 걱정 말라는 주치의 말씀에 저희는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병원비는 600만원 가량 나왔고 의료보험 혜택받아 200만원 좀 넘게 지불했고 개인 보험에서도 수술비 등 병원에 낸 돈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후 1년가량 지나고 평소 남편은 혈당, 혈압 등 모두 정상으로 다른 지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23년 1월 초에 정기 검진을 하였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데 남편은 팔이 자꾸 아프다고 하였고 1월 30일에 조영술 해보자고 주치의께 요청하였고 그날도 웃으며 시술장으로 들어간 남편 대신 긴장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 상황의 심각성을 모니터로 보여주시며 관상동맥 3개가 99% 모두 막혔다고 당장 구급차로 서울병원에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대학병원이지만 수술할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누워있던 그 몇 분 동안 제게 할 말이 너무 많이 있다고 느꼈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가 절로 나왔고 다시 삶을 주신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간절히 빌었다네요. 남편은 결단을 하고 주치의 선생님을 믿으니 관상동맥 한 개라도 시술해 달라고 요청했고 선생님께서 초고도 집중으로 넓은 3mm짜리로 혈관에 시술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였고 다행히 시술이 너무 잘 돼서 관상동맥 한 개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을 거란 말씀에 수술은 나중에 선택지로 남겨놓기로 하였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검색해보니 너무나 끔찍한 사진의 개흉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수술할 날은 아주 멀리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한 음식. 아침엔 사과, 반개, 파프리카, 아보카도, 체리, 당근 등 모두 유기농 야채로 만든 해독 주스도 마시고 난각번호 1번 방사 유정란 3개 삶은 것과 고구마 1개로 시작하고 점심은 항상 출근해 먹으니 웬만하면 잘 차려진 한식 밥상 찾아 먹고 저녁은 무항생제 닭가슴살 갈아 먹고 채소 한 접시 유기농 쌀밥 반 그릇으로 규칙적인 식단을 유지하며 운동도 성실히 해서 25년 3월에 남편은 바디 프로필도 찍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손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집에 와 자던 중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높아 6일 새벽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향했고 평소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서 입원해 일주일 후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수라기 며칠 전 조영술로 확인할 때 주치의께서 CT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조영술 도중 심장 뒤쪽 혈관이 막힌 것을 확인하여 지금이 관상동맥 우회수를 할 적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무섭고 두렵지만 개흉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집중치료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호흡이 잘 안 되는 고통을 힘들게 견뎌가며 13일 드디어 수술방으로 향했고 3시간가량 뒤에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잘 마친 남편을 보니 측은함 놀라움 반 기쁨 반 이제 좋아질 날들만 남았다는 안도감에 마취해서 아직 깨어나지도 않은 얼굴을 만지며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계속 흘렀고 그 두려운 수술을 이겨낸 남편에게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왜 세계 1등 실력인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남편이 왼쪽 팔에 있는 혈관을 20cm가량 떼어내고 왼쪽 가슴 안쪽에 있는 혈관을 10cm가량 떼어내어 가슴을 목 아래에서 30cm 정도 열고 톱으로 흉골을 자르고 심장을 멈추지 않고 아주 천천히 뛰게 만든 다음 진행합니다. 예전에는 심장을 멈추고 수술해서 위험 부담이 컸다네요. 빨대보다 얇은 떼어낸 혈관 3개를 우회도로처럼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로 흉부외과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꿰맸고 마무리는 흉골을 다시 와이어로 묶어놓고 수술을 마칩니다. 묶어놓은 와이어는 평생 빼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어려운 수술을 3시간에 다 한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일 있었고 집중치료실에서 2일 후 일반 병실로 와서 계속 움직이며 회복해 매일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를 찍고 몸에는 심전도 모니터하는 기계를 항상 붙이고 있었습니다. 퇴원 전에는 심장 초음파로 확인 후 염증 수치와 모든 것이 안정적인지 확인을 하고 퇴원하게 됩니다. 병원비는 5천만 원 가량 나왔고 산정 특례 적용받아 500만 원 가량 지불했고 개인 보험은 수술비와 입원비 등이 나왔습니다. 입원 중 옆에 계신 환자분들은 거의 모두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을 맞고 계셨지요.
그러나 남편은 벌써 수년째 관리를 철저히 했기에 평소 지병이 하나도 없고 수술 직전 심장 수치도 정상인과 같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풍선 시술했을 때는 심장 수치가 30도 안 나왔거든요. 퇴원 후 집에 와보니 하루에 먹는 약 중에 진통제가 8알이나 들어있었죠. 검색해보니 마약성 진통제로 회복 중에 한동안은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얼마나 심할지 옆에서 보기만 하는 저로서는 상상만 할 뿐, 처음엔 한 바퀴도 진짜 간신히 걸었는데 통증을 이기고 매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지금은 수술한 지 4달이 넘어가니 아파트 5바퀴 인터벌로 걷고 23층까지 한 번만 쉬고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처음엔 3층 오르기도 힘들어 했지요. 요즘엔 날씨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헬스장으로 운동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을 단련해주는 데는 빨리 걷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회복하려는 본인의 의지가 첫 번째고 매일 꾸준히 하는 운동이 두 번째, 건강한 식생활이 세 번째, 스트레스 받지 않기 네 번째가 저희 남편을 다시 회복시켜준 원동력인 것 같아요. 퇴원 후 2주 뒤 또 한 달 뒤 내원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 미리 폰에 적어갔습니다. 수술 전 심장혈관 내과에 되어 있던 예약은 이제 가지 않고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오시면 됩니다. 7년 넘게 주머니에 갖고 다니던 니트로 글리세린은 이제 갖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7년 넘게 여러 개 해온 스텐트는 수술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빼내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자장면도 라면도 고기도 먹고 싶은데요. 회복기에는 먹고 싶은 음식 다 드시고 그 후로는 짜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세요. 진통제 더 처방해주세요. 마약성 진통제 아니고 일반 진통제로 2주치만 주셨습니다. 날이 흐린 날 기압이 낮을 땐 몸이 여기저기 쑤셔 가끔 진통제를 먹기도 합니다. 흉터에 바르는 재생연고 처방받고 하루 2번 꼭 바르고 있습니다. 실리콘 성분 같은 연고가 옷에 묻으면 지워지질 않아서 옷 몇 벌 버릴 생각하고 바르게 되네요.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제 운전과 비행기 타도 됩니다. 회복할 동안 5kg 이상이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요즘 무거운 것을 모두 제가 들다 보니 관절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네요. 8년의 긴 터널을 지나온 남편은 62세가 되었습니다. 8년간 4번의 스텐트와 풍선 시술, 그리고 마지막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너무 오래 두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블로그와 SNS를 찾아가며 먼저 같은 경험한 분들의 정보를 수도 없이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남편은 스텐트 시술할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 답답한 적은 거의 없었고 병원 검사 결과가 아니라 남편 본인의 느낌이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 팔이나 어깨가 저리고 아픈 느낌으로 조영술하고 싶다고 의사 선생님께 요청해서 막힌 혈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영술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는 것. 남편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흡연, 그리고 식습관, 스트레스와 생활 환경인 것 같아요. 술은 원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40년 흡연의 여파는 너무 무섭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였지요. 살면서 담배 피운 것이 가장 후회된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형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질병에 걸리진 않지만 평소 철저한 관리와 마인드 컨트롤로 새로 얻은 앞으로 50년의 수명을 건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건강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알아가려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족 하나만 생각하고 이겨내준 남편께 그저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로 저희는 오늘도 손 꼭 잡고 걷기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10월 19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앞으로도 놀랍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실 수 있어요.